모험. 이는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스릴 만점의 도전입니다. 저는 위험을 즐깁니다. 때론 목숨까지 걸죠. 한 장의 멋진 사진을 위해 힘겨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사진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겠지만 전 목숨까지 걸 각오가 돼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 작가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겠죠. 그들은 중력에 도전하며 뜨거운 지옥불도 마다않고 혹독한 환경까지 참아냅니다. 용기와 성취감이 화면 가득 감동을 전해주는 짜릿한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은 땀 흘립니다. 감동의 메시지가 담긴 최고의 영상을 위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사람들. 진실된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그들의 삶과 그 찰나에 담긴 의미를 렌즈를 통해 되새겨봅니다. 사진작가들은 누구나 광선과 구도, 스토리란 세 가지 요소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지만 오지 탐험 작가들은 그 이상을 바라죠. 생존과 용기가 담긴 대담한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이들은 대부분이 모험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진 기술을 익혔으며 그들의 작품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이들에게 모험이란 피사체를 필름에 담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들이 택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산골에서 자란 카르스텐 피터는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간을 늘 꿈꿔왔고 화산과 마주하는 순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솟구치는 용암과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고 위험지대에 들어간 덕분에 이렇게 생생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죠. 제겐 하나의 종교 같은 거죠. 화산에 열광했고 또 거기에 몰두했어요. 카르스텐과 대원들은 남태평양의 외딴 섬인 암브림으로 향합니다. 섬 지표에서 약 360m 아래 마룸 분화구가 자리합니다. 불타는 용암 호수는 지구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이죠. 카르스텐은 이 방대한 자연과 그 위력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좀 더 특별한 사진을 원했죠. 가능한 한 화산 가까이에 접근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펄펄 끓는 지구로 뛰어드는 것 같은 위험한 시도였죠. 카르스텐의 동료인 프랑크 스테시에가 앞장섭니다. 프랑크는 준비 작업에만 7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응고된 용암도 큰 위험 요소죠. 모서리나 각진 곳에 밧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화산암은 매우 날카로워서 밧줄을 위아래로 움직이다 끊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이 와중에도 카르스텐은 화산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열정을 보입니다. 마침내 카르스텐 팀은 펄펄 끓는 마그마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 디뎠다가는 그냥 황천길로 가는 거였죠. 시뻘겋게 타오르는 이곳 마룸의 용암은 1000도를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단한 암석을 녹이는 열기에도 당당히 맞섭니다. 지구가 선사하는 멋진 이벤트 같다고나 할까요? 행성의 탄생을 지켜보는 듯 했죠. 카르스텐은 마룸의 경이로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낼 방법이 떠올랐는데 프랑크의 도움이 필요했죠. 위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저 아래에 있는 프랑크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화구와 멋진 대조를 이루더군요. 프랑크가 조금만 올라와주면 딱 좋을 거리였죠. 근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 말을 전달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고온의 가스바람에 노출되면 프랑크의 운명도 끝입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목표 지점으로 다가갑니다. 특별한 장면을 위해서라면 카르스텐과 프랑크는 위험지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힘과 대조되는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시도였죠. 그 프레임 속에 아무도 없었다면 비교 대상이 없어 작품의 의미를 상실했을 겁니다. 이미지 창조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온갖 종류의 모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타페에서 활동 중인 네바다 위어는 인간의 탐험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특히 그녀는 오지에서 급류타기를 즐기는데 이 같은 작업에는 꼼꼼한 계획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멋진 영상을 위해선 찰나의 순간과 싸워야 하니까요. 처음으로 청나일강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매우 특별한 여정이었죠. 에티오피아의 청나일강. 네바다는 팀원들과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여정을 위해 1년이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곳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전 기뻤고 너무 좋았어요. 물론 부담도 됐지만요.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청나일강의 첫 여정을 마치려면 자그마치 900km를 전진하는 대장정을 치러야 합니다. 래프팅을 하며 사진을 찍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행을 계획하면서 저는 제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그 상황에 필요한 모든 걸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뒀죠. 하지만 계획은 잠시 뒤로 하고 본능에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예뻐. 그래, 바로 이거야. 어떤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필요가 있다고 해요.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엔 흘러가게 두는 거죠. 생각을 멈추란 뜻은 아니에요. 순간을 잡아내는 느낌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네바다는 잠시 에티오피아 원주민의 문화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은 험한 강줄기를 타고 매일 8시간 이상 래프팅을 했으며 5주간의 탐험의 일환으로 깎아지른 듯한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협곡을 향했습니다. 우린 블랙호즈라고 불리는 곳으로 갔어요. 혹시 끔찍한 급류를 만나진 않을까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근접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전 다른 보트를 타고 있었거든요. 원하는 순간을 포착할 여유는 채 1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장비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보트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제가 바라던 장면을 얻지 못했겠죠. 사실 전 보트 끝에 서 있어야 했는데 그게 쉽진 않았어요. 보트는 위아래로 마구 흔들렸고 엄청난 급류를 타고 내려갔으니까요. 극한 상황은 오히려 네바다의 모험 정신을 자극했습니다. 위로 솟구치는 강물과 사람들 하나하나의 표정이 살아있어야 했죠. 노의 위치도 중요했어요. 보트와 함께 제 그림자까지 한 프레임에 저도 그 모험의 일부였다는 뜻이에요. 모든 요소들이 모여 멋진 그림을 만들어냈죠. 탐험과 목표 달성의 산물인 사진작품은 미래의 개척자를 자극시키고 또 매료시킵니다. 캐나다 출신의 레저 가이드인 브루스 커크비는 아라비아의 불모의 땅을 횡단했습니다. 뜨거운 모래 사막 위에서 그는 인간의 놀라운 인내력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죠. 인간을 변화시킬 만큼 장중하고 위대한 경험이 존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라비아의 MT 쿼터 사막은 프랑스 전체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총 면적이 65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사막이죠. 영국인 탐험가 윌프레드 세스 저경은 1949년 척박한 이곳을 처음 횡단했는데 당시 쓴 책으로 그는 돈과 명예를 거머쥐고 헉덕했던 모험을 보상받았습니다. 그의 글은 브루스를 비롯한 탐험가들의 상상력과 욕구에 불을 질렀죠.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윌프레드가 쓴 절대를 찾아서란 책을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우리가 찾던 바로 그곳이란 느낌이 오더군요. 브루스는 같은 캐나다인인 리 클라크, 제이미 클라크 형제와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윌프레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낙타는커녕 말도 타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께 큰 소리를 쳐댔죠.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고 올 테니 몇 달 후에 뵙자고 말이죠. 그랬는데 제대로 출발도 못 해보고 문제가 생겼으니. 3주간 대원들은 사막에서의 기본적인 생존법부터 배웠습니다. 브루스는 이 과정을 모두 필름에 담았죠. 마침내 아라비아의 남쪽 해안을 출발, 북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의 여행은 출발과 동시에 혹독한 사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다들 녹초가 됐어요. 섭씨 52도에서 55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다 보니 지옥 훈련이 따로 없었죠. 땡볕에 그렇게 가다 보면 머리가 완전히 익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힘든 여정을 증거로 남기려는 듯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날짜 감각은 무뎌지고 대원들은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가 하려던 도전은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실감했죠. 우리 힘만으론 살아 돌아갈 수도 없는 곳이란 사실도 처음 깨달았고요. 낙타가 발이라도 다치는 날엔 우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죠. 단조롭고 혹독한 환경에 맞서 싸우려면 정신력이 필수입니다. 제이미는 나름의 방법을 찾았죠. 며칠이고 끝이 안 보였죠. 정말 힘들 땐 팍 주저앉고 싶었지만 전덕만 몇 번만 더 하면서 버텼어요. 사막의 모래바람도 그들을 괴롭힙니다. 지금은 엄청난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해요. 아마도 시속 100km쯤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모래가 얼마나 날렸던지 빗속이 온통 모래투성이었어요. 주변의 모래 언덕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더 이상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죠. 이 같은 상황에서도 브루스는 사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나마 이 순간을 남기고 싶었죠. 그때 전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생각일지라도 끈기와 노력이 뒤따르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등반가이자 사진작가인 고든 윌시 역시 끈기와 노력으로 큰 성과물을 얻었죠. 그는 평범한 목적지를 포기하고 페루의 정글을 택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오지 속에 감춰져 있는 고대 유적지를 담아올 생각입니다. 이 같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앵글입니다. 정글을 뚫고 지나가다가 이 무덤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겁니다. 미라를 찾았으니까요. (1470년) 잉카에 의해 정복당한 차차포야족이 절벽통의 무덤에 안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든은 차차포야 연구가인 피터 러체 박사와 함께 깊은 열대 우림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약탈당하지 않은 잉카 시대 이전의 절벽 무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셨죠. 원형 그대로의 무덤이라면 차차포야족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중대한 발견이었고 고든으로서도 일생일대의 귀중한 경험이었죠. 정말 굉장한데요? 이걸로 한번 보시겠어요? 좋아요. 자, 봅시다. 정글을 향하던 우리 팀에겐 힘들지만 값진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과학적으로도 중대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기회였으며 매우 색다른 종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험한 지형이 문제였습니다. 현장까지 가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날씨와 정글이었습니다. 정글에 도착하고 보니 무릎까지 푹푹 들어가는 진흙탕 길이었죠. 말들도 자꾸 미끄러 넘어져서는
녀석들을 구하기 바빴죠. 다들 무사한 게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대원들은 말을 버리고 가야만 했죠. 말 그대로 정글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덩굴 식물을 베면서 정글 숲을 기다시피 하며 헤쳐나갔죠. 마침내 무덤이 있는 절벽 위에 도착한 일행은 밧줄을 연결한 다음 천천히 절벽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한 그들의 눈에 원형 그대로 보존된 차차포야 무덤이 들어왔죠. 500년 만에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미이라를 감싼 옷감과 끈은 보호의 기능과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 주변엔 생전에 아끼던 물건과 무기가 놓여 있었죠. 세계 최초로 뭔가를 발견하는 일이 평생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차차포야족이 시성시했던 그 무언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으니까요. 그 중대한 발견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됐습니다. 렌즈 좀 바꿀게요. 하지만 엄청난 도전을 앞두고 감탄만 할 때가 아니었죠. 박사가 무덤을 살피는 동안 좀 찍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줄에 매달린 채로 사진을 찍어야 했으니까요. 약 200m 허공에 매달린 채로 사진 작업을 하려면 흔들림 없는 안정된 자세가 중요했죠.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대로 된 앵글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줄 하나에 의존한 채 고들은 찰나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박사와 무덤, 그리고 미이라까지. 모든 게 한 프레임에 다 잡히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나머지 사진엔 한두 가지가 빠져 있었거든요. 고든처럼 진정한 발견의 순간을 담는 작가도 있지만 극한의 한계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13번의 히말라야 등반과 수많은 첫 등정이란 명예로운 기록을 보유한 그렉 차일드는 진정한 정복을 압니다. 에베레스트에서 펼쳐지는 예측 불허의 인간 대 자연의 대결. 그렉은 그 인간의 야망과 도전에 관한 얘기를 담아냅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누구나 나약합니다. 삶과 죽음의 확실한 경계가 없는 극한의 땅이기 때문이죠. 호주 출신의 전문 산악인 그렉 차일드는 등반과 사진작품 지원을 위해 팀에 합류했죠. 등반가라면 누구나 에베레스트 정복을 아주 소중한 업적으로 간직해요. 챔피언 벨트 같은 거죠. (1953년) 이후 1200명에 육박하는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6 중 하나는 도전 중에 사망했죠. 에베레스트 등반은 위험한 도전임이 확실합니다.
지대의 붕괴와 실종, 눈사태, 그리고 험한 바위가 우릴 노리죠. 해발 8,000m 고지에 위치한 데스전. 죽음의 지대라 불리는 이곳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평지의 3분의 1이죠. 에베레스트에선 생존 자체가 곧 도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빠른 속도로 지쳐가게 되죠. 또 혹한에 시달리다 보면 기록을 남기는 일조차 아주 힘든 작업이 되죠. 영상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의지력을 필요로 할 정도니까요. 그렉은 열정과 강한 의지력으로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강한 열정과 의지가 느껴졌어요. 물론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도 있었죠. 등반가의 사체는 현장에 남아 에베레스트의 일부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그렉의 눈길을 끌었고 그는 발길을 멈췄죠. 무릎을 꿇은 채 찍은 사진인데 그걸 공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촬영된 작품은 에베레스트 정복을 기념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렉의 작품엔 좀 더 깊은 인간의 진실이 녹아 있습니다. 좀 더 진실된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에베레스트는 인류의 야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야망은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죠. 현장감 넘치는 사진을 위해 그렉 차일드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항공 사진작가 톰 샌더스는 초스피드 여행을 즐기며 사진 작업에 열중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톰은 중력에 맞서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에서 뛰어내리며 공중을 나는 그 짧은 순간 멋진 영상을 포착해냅니다. 공중 익스트림 작업 역시 혹독합니다. 단 몇 초의 멋진 영상을 잡아야 하니까요. 베네수엘라의 깊은 정글에 위치한 엔젤 폭포는 베이스 점퍼들의 성지입니다. 총 길이 979m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감이 잘 안 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5배라 보면 될 겁니다. 점프할 수 있는 장소 중엔 세계 최고의 높이라고 할 수 있죠. 도전자들에겐 매력적인 장소죠. 베이스 점퍼는 건물이나 안테나와 같은 고정된 물체에서 몸을 던져 자유낙하를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톰은 아내 젠 데이비스와 함께 15년간 세계 각지를 누비며 멋진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전문 스턴트맨이자 윙워커인 젠은 베이스 점핑이야말로 스릴 만점의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제가 해본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 베이스 점핑이 가장 짜릿해요. 재밌는데 해볼래요? 이번 베네수엘라 여행 중에 톰은 젠의 낙하 모습을 찍기로 했습니다. 탐험대의 대장 겸 안전 전문가이자 촬영 및 사진 작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톰은 최대한 작업에 집중합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링 사이트가 기본 타기 시대입니다. 일직선으로 정렬을 해놔야 스틸 카메라, 모비 카메라,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의 렌즈가 타기 중앙에 똑같이 위치하게 되죠. 8초간의 자유낙하를 하며
25년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야 원하는 장면을 얻을 수 있죠. 아주 사소한 부분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죠. 정글의 절벽에서 점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니까요. 예행 연습이란 없죠. 정글에서 고릴라 촬영 작업을 하는 일과 비슷하달까요? 위험한 일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그걸 카메라에 담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도전 같습니다. 마법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톰은 렌즈를 맞춥니다. 공중에서 잘 짜여진 안무 동작을 펼치는 거죠. 잘못하면 공중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다 보면 시속 190km까지 치닫습니다. 좋았어! 예! 잘했어, 여보. 진짜 멋진 점프였어. 근데 괜찮아? 하지만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던 그들의 모험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삶에는 끝이 있죠. 예정된 우리의 운명일 거예요. 아내의 점프도 좋았고 타이밍도 완벽했고 명암도 딱 좋았어요. 아내와 제가 에인절 폭포에서 한 마지막 작업이 됐지만 전 그 순간을 영원히 포착했죠. 사진작가들은 최고의 한 장면을 위해 수백 통의 필름을 쓰고 수천 번 셔터를 눌러댑니다. 톰 캠벨은 그 마법의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림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신비로운 피사체를 포착하게 됐죠.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지 않으면 마법의 순간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여느 사진작가들처럼 톰 역시 빛과 움직임에 집중하지만 바다에서는 동물의 행동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능력 밖의 일도 있죠. 동물의 행동은 예측 불능이니까요. 원하는 장면을 위해서는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동안 작품에 대한 열정 하나로 쌓아왔던 경험이나 훈련에 기대는 수밖에 없겠죠. 호주 서부에 위치한 닌갈루 리프입니다. 한 잡지사의 의뢰로 고래상어를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꽤 부담스러운 작업이었죠. 12m 길이까지 자라는 고래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큰 어종으로 손꼽히죠. 어마어마한 크기가 실감나도록 고래상어와 같은 프레임에 있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50살까지 스쿠버 다이빙을 한 번도 안 해본 에드라 로스였죠. 멋진 스쿠버 다이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짜릿하고 신나는 경험이 되리라 생각했죠. 현장 도착 일주일째. 톰은 여전히 최고의 장면을 탐색 중입니다. 마법의 순간은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잘 알지만 늘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헤엄치는 걸 봤는데 녀석은 입을 쩍 벌린 채 있었고 노란 물고기 떼가 거대한 입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톰과 에드라는 상어를 따라잡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젖먹은 힘을 다해 쫓아가면서 상어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죠. 잠수 중에도 계속 거리를 재면서 빛 조절을 위해 조리개도 만지고 모든 피사체가 렌즈 안에 잡히게 해야 했죠. 전 상어를 앞지른 다음 몸을 돌려 셔터만 누르면 되는 장소에 자리 잡았죠. 드디어 셔터를 눌렀고 그렇게 해서 작품이 탄생했죠. 그 한 장의 사진은 권위 있는 다이빙 잡지 표지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나의 50의 표지 모델이 됐잖아요. 빛도 적당했고 상어도 근사했고 다이버도 제 위치에 있었죠. 전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마법의 순간을 포착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구도와 위치 그리고 빛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마법 같은 순간을 목표로 삼습니다. 런던 출신의 캐런 데이비스는 그 멋진 한 컷을 위해 오늘도 지구촌 오지 곳곳을 누빕니다. 파키스탄의 외딴 고원에서 펼쳐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강렬한 에너지를 포착했죠. 외딴 고원에서 펼쳐진 폴로 경기였는데 거친 기수들이 인상적이었죠. 그 에너지를 담고 싶었어요. 파키스탄 여행객 중에 북부 지방의 외딴 마을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지만 전통적인 연례의식을 담고 싶었던 캐런은 서슴없이 산드루로 향했죠. 거의 24시간째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건 도로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험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전까지도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참 좋네요. 캐런은 경기가 펼쳐질 장소를 둘러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곳 문화를 담으려는 것이죠. 여자들이 안 보였어요. 한 명도 못 봤는데. 저기들 있네요. 언덕 위에 남자들과 떨어져 앉아 있어요. 만나기 참 어려운데 여자가 찍는다고 불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캐런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격렬한 접전의 에너지를 담아야만 합니다. 근사하네요. 작품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렌즈를 마주대하자 그녀의 집중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셔터를 눌러대다 보면 건질만하게 나오겠죠? 경기 중반부 드디어 멋진 장면이 연출됐죠. 평생 처음 맛보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모터 드라이브에 손을 올려놓고는 거친 기수들이 저를 향해 돌진하며 멋진 액션을 보여주리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광란의 스피드와 움직임이 한 프레임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거친 기수에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 한 장면을 위해 애쓰고 기다린 결과 전 바라던 걸 얻었죠. 극적인 움직임을 한 프레임 안에 담아내는 캐런과는 달리 조지 스타인매치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는 작가죠. 오주간의 일정으로 고비 사막 탐험에 나선 조지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흥미로운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모래 언덕 위로 향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었죠.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본 덕분에 멋진 장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친 끝없는 사막, 바로 중앙아시아의 고비 사막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단은 항공사진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라모터가 최적의 비행수단이었죠. 조지는 혁신적인 이 비행장치에 몸을 실었습니다. 쉽게 말해 작은 모터가 달린 커다란 연이라 할 수 있죠. 항공 촬영을 위해 그는 카메라와 보호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스티로폼과 낙하산 소재로 만들어진 보호장치는 약 4kg 정도. 평소보다 이륙이 힘들어 보입니다. 처음 이륙을 시도할 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와, 한참을 내려와야겠군. 1500m 상공. 모래 언덕 위를 날자 눈앞에 숨막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파도를 읽는 서퍼나 급류를 간파하는 카약 선수처럼 계속하다 보면 모래 사막을 읽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기류를 간파하기도 하죠. 어떤 바람을 타면 상승하고 또 어떤 경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지를요.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이죠. 철저한 준비만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헬멧 위에 장착된 카메라는 무선 리모컨으로 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막을 불모의 땅으로 오해하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사막의 형체를 만드는 거대한 힘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바람입니다. 자연이 빚어낸 멋진 장관, 사막의 장관을 만들어내는 지배적인 힘, 그건 바로 바람이죠. 조지는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 하늘을 날며 사막 최고의 명장면을 포착했죠. 땅 위에선 볼 수 없는 장관입니다. 사진을 보고 그 멋진 장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가 느낀 그 신비감을 공감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제 생애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하늘에서, 바다에서, 혹은 세계 최고봉에서 수많은 사진작가들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모험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일반 작가와는 달리 안전지대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섭니다. 피사체와 하나가 된 사진을 원하는 그들은 기꺼이 탐험길에 나서고 원정팀에 합류하죠. 독창성과 기술적 노하우로 무장한 그들은 발견의 순간과 인간 승리의 위협을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사실 위험이나 공포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건 사진에 대한 열정 때문일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모험을 즐기는 사진작가들은 한계에 도전하며 자신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당한 선과 남들이 보는 한계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극한에 도전하는 사람들, 전 도전하는 삶을 원하고 또 그걸 즐길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 그런 작업에 몰두해왔죠. 렌즈를 통해 본 모험의 세계. 그들은 오늘도 그곳을 향해 도전장을 내밉니다.